입니다. KBS. 불가리스 유제품이 코로나 바이러스 억제에 효과가 있다. 이런 과장된 연구 결과 발표로 국민적 분노를 산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이 어제 대국민 사과를 하고 전격 사퇴했죠. 이번 남양유업 사태가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이 사회적 신뢰를 잃은 기업은 생존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한때 수천억 원의 연매출을 기록했던 옥시는 가습기 살균제 사태가 터지면서 소비자들이 외면했고 결국 회사 이름까지 바꿨습니다. 또 경비원 폭행에 횡령 배임을 저지른 미스터 피자의 창업주는 공개 사과까지 했지만 결국 회사를 매각해야 했습니다. 소비자들은 이제 기업은 질 좋은 제품을 싸게 만들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친환경적이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그리고 투명한 지배구조를 뜻하는 이른바 ESG 경영을 기업들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옥시와 미스터 피자 사건에서 봤듯이 잘못을 저지르고도 말뿐인 사과로 끝내려는 기업에 대해선 소비자들은 이제 불매운동이나 집단소송 같은 직접적인 행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제품을 만드는 기업이라 해도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 여기면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번 남양유업 사태가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와 정의를 다잡는 홍반장, 저는 KBS 기자 홍사원입니다. 홍사원의 경제쇼 출발하겠습니다. 유튜브 오늘도 함께 갑시다. 경제방송 많으면 많을수록 아무거나 들으시면 큰일 납니다. 홍사훈의 경제쇼를 전적으로 믿으세요. 네, 미국과 함께 빠르게 경제 회복하고 있는 중국이 이 출구 전략에 나설 것인지 또 요즘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서 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중국 전문가시죠. 성균관대 중국대학원 안유아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오늘 어린이날인데. 아, 그래요? 맞아. 휴식이죠, 오늘. 예. 네, 네. 오늘 생방송으로 좀 하겠습니다. 네, 네. 지난번에 출연하셨을 때 네. 중국 경제가 네. 어쨌든 올해 성장률을 한 6% 정도로 이렇게 보수적으로 잡은 게 말 네. 못할 고민이 있다. 네. 특히 중국 부채. 그렇죠. 이것 때문에 이렇게 6% 정도로 그렇죠. 네. 잡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 네. 1분기에는 조금 좀 부채 비율이 내려갔다고 하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작년 말 대비 네. 한 2.6% 정도 예. 지금 GDP 대비 총 부채율이 지금 조금 떨어졌어요. 예. 그래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부채율이 한 1.6% 정도 예. 하락하는 걸 나오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은 지금 스무스하게 이렇게 부채 조정을 예. 하려고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번에 정치국 회의가 지난달 26일부터 30일까지 열렸거든요. 네. 그래서 정치국 회의라는 게 뭐냐면 1년에 4번 열리는데 4월에 열리고 예. 7월에 열리고 10월에 열리고 12월에 열려요. 그래서 전 분기를 이렇게 한번 정리하고 그다음 예. 또 어떻게 경제를 끌고 갈지 이렇게 한 번씩 점검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나오는 말들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1분기 끝나서 4분기 4월 달 말일에 열린 거잖아요. 예. 그럼 1분기에 대한 중국 정부의 경제에 대한 인식이 거기 글자에 표현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정치국 회의에서 나온 문건을 보면은 표현을 역대 몇 년 동안 안 쓰던 단어들을 썼어요. 어떤 걸? 그러니까 중국말로 하면 예. 辩证地看待. 한국말로는? 그러니까 변증법적으로 예. 지금의 경제 상황을 봐야 된다. 예. 옛날에는 1분기 경제가 안정적이었다 아니면 상황보다 좀 덜 안정적이다 혹은 되게 아주 좋다 긍정적이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예. 이번에는 그런 표현을 안 쓰고 변증법적으로 여기는 변증법이라는 표현 쓰죠? 예, 씁니다. 네. 변증법적으로 이 경제 성장을 봐야 된다. 예. 그리고 아직도 경제의 불안정 요소가 있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예. 이 말은 뭐냐면 경제가 별로 생각보다 1분기가
정부 당국이 생각한 경제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 말씀하세요. 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가 그렇게 중국 경제가 만만치는 않다. 예. 예, 그래서 좀 더 워칭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번에 1분기 성장률이 18.3%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작년 1분기 대비니까 사실 중국에서는 작년 대비 경제 지표를 보지 않고요. 예. 2019년 대비 봐요. 그 전년도 네, 2019년 코로나 코로나가 이전. 없었으니까. 예. 그래서 보면은 2019년 대비해 보면은 약 10% 정도니까 2년 평균에 연 5% 성장이 되거든요. 예. 그러면 중국이 지금 생각하는 기준이 6%잖아요. 예. 그러면 실제는 한 5%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왜 연초에 양회에서 리커창 총리가 6%를 했는지가 예. 지금 가슴에 닿게 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경제가 한 5%로 간다고 보는 게 좀 더 현실적이겠죠. 예. 그 1분기에 그러니까 18.3% 예. 늘었다 해서 작년 뭐 대비해서 아주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저희는 그래서 예. 야 18%까지 올라갔다. 아무리 그렇죠. 기저효과가 있다고 해도 그랬는데. 그렇죠. 그래서 그게 전분기 대비는 그래서 떨어졌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작년 4분기. 네, 작년 겨울에 4분기 비해서. 대비 1분기 성장률이 떨어졌고 약 0.9% 정도 되고요. 작년 3분기 대비 작년 4분기는 한 2.6%인가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분기별로 이건 뭐라지 그러니까 그 전분기로 이렇게 오는 성장률로 보면 예. 사실은 떨어진 거죠. 우리가 Q 증가율로 표시하는데 그러니까 그 Q2Q, Y2Y가 아니고 Q2Q로 보면 떨어졌고 예. Y2Y로 보면 작년 대비는 많이 올랐는데 2019년 대비로 봤을 때 연 평균 성장이 그냥 5% 정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네. Q2Q, Y 네. 이렇게 하니까 뭐 복잡하니까. 네. 그러니까 작년에 그러니까 3분기에서 네. 4분기 경제 성장률 올라갔을 비교했을 때보다도 때와, 네. 지금은 오히려 더 떨어지더라. 네, 그렇죠. 네. 그러면은 중국은 사실 지금 뭐 코로나도 거의 뭐 확진자도 지금 뭐 방역이 다 네. 돼서 확진자도 얼마 나오지도 네. 않고 네. 일상으로 좀 돌아간다 뭐 네. 이렇게 하는 상황인데 네. 성장률이 그렇게 뒷받침이 안 된다는 거는 네. 미국은 지금 사실 막 굉장히 막 네. 폭발적으로 성장하잖아요. 네. 네. 그럼 중국의 경제 그 성장 동력이 지금 끊어진 거 아니냐. 네.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뭐 여기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예. 결국은 코로나 때문에 한 번에 샥이 왔고 또 그걸 예. 극복하기 위해서 작년에 중국에서 25조 위안이 되는 돈을 추가로 풀었고요. 예. 금리 조정도 했고 지수율도 인하 등등 여러 가지 완화 정책을 썼습니다. 재정 예. 정책도 썼고 그래서 예. 올해는 그 부작용을 좀 정리하느라고 올해는 오히려 안 쓰려고 하는 게 전반적인 기조이긴 해요. 예. 기조긴 하는데 사실 중국 경제는 이렇게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죠. 예. 그러니까 과거에 중국 경제를 이끌어왔던 고성장을 이끌어왔던 주로 투자 그리고 수출 예. 그리고 소비 이 세 개잖아요. 예, 수요 예. 측면에서 봤을 때. 아. 근데 중국은 이제 쌍순환이라고 해서 내수 성장으로 그렇죠. 가야 되는 경제인데 예. 작년 데이터를 보면은 소비가 지금 작년 연 성장률로 보면 소비만 마이너스예요. 예. 소비는 오히려 마이너스거든요. 예. 나머지 두 개는 다 플러스거든요. 예. 특히 수출이 되게 좋았죠. 예, 작년에 중국 경제를 이끈 거는 사실 수출이었다. 수출과 투자 예. 중에서도 부동산 투자였죠. 예. 그래서 끌어왔는데 올해 계속 경제가 작년 대비 계속 잘 가려면 결국은 작년처럼 수출이 계속 좋던지 예. 아니면 투자를 계속 해주던지 예. 아니면 소비를 빨리 끌려오든지 이래야 되는데 소비는 좀 기대했을 수도 있죠 올해. 왜 그러냐면 어차피 백신이 접종이 되고 또 중국은 중국이 그 전체주의 체제 때문에 코로나 통제가 좀 쉽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가장 극복 잘한 국가로 지금 보여지고요. 그래서 소비를 되게 기대했는데 특히 이번 5월 1일 우리 5일절이라 하거든요. 예. 5월 1일부터 한 일주일을 휴식하잖아요. 예. 노동절. 예. 그래서 지금 한 2억 명이 지금 여행을 간 거잖아요. 아, 예. 그냥 들으면 되게 놀랍잖아요. 그러니까 엊그제 그 뉴스 네. 보니까 만리장성에 네.
네. 정말 인산인해가 그런 인산인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네. 코로나 우리는 익숙해요. 저는 익숙해요. 그런 게.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데 네. 그렇게까지 막 여행도 이제 다니고 네. 마스크도 안 쓰고 그러는데 네. 소비가 왜 늘어나질 않을까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네. 중국에서 기업들이 지금 재고 부담이 굉장히 네. 크다는 거거든요. 네. 미국은 네. 지금 재고 부담이 네. 재고가 지금 없다는 거 아니에요? 네. 네. 근데 중국은 오히려 네. 기업들의 재고 부담이 늘어난다는 건데 네. 이거는 내수가 지금 네. 소비가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러니까 얘기예요. 그 말은 중국 사람들이 그 원하는 제품이 공급이 안 된다는 말이죠. 원하는 제품이. 네. 그러니까 소비가 이제는 소비 패턴이 변했는데 예. 제품 공급은 계속 옛날 제품 공급이라는 아. 거죠.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이 구조적 균형이 지금 불균형이 생겨버린 거죠. 예. 그러니까 중국은 소비 업그레이드, 공급 구조의 개변. 예. 그게 사실 쌍순환인데요. 소비 구조를 생산 구조와 소비 구조를 좀 업그레이드해서 갖고 가자는 건데 예.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그렇겠죠. 기업들은 계속 옛날 제품을 생산하고 예. 예를 들면 뭐 이런 책상 같은 경우도 그냥 똑같은 책상을 이렇게 해서 파는 이런 거 중국 사람이 이제 원하지 않는데 사람들이 이제 자기만의 책상을 네. 사려고 하고 예. 디자인이 특별한 거 사려고 하고 예. 브랜드가 있는 거 사려고 하는데 그걸 지금 살 수가 없는 거죠. 제품은 없고 이 기존 거는 뭐 별로 뭐 소비할 생각 없고 예.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부동산에 중국 사람들이 돈이 묶여져 있어서 소비를 할 수가 없는 부분이 더 커요. 그러니까 돈 없는 사람들은 없어서 소비를 못 하고 예. 그 6억 명이 월 소득이 우리 원화로 17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예. 그런 사람들 돈이 없어서 소비 업그레이드를 못 하고 먹는 거밖에 못 하고 예. 그다음에 돈이 있는 사람들은 이제 말하는 자기만의 소비를 하고 싶은데 제품은 없고 예. 그런 구조적 불균형이 있는 거죠. 그리고 중산층은 예. 작년 코로나 때문에 엄청 무너졌고 예. 살아남은 중산층은 지금 부동산에 예. 돈이 묶여져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월 소득이 10,000위안인데 예. 그중에 한 60%는 부동산 대출하고 원금을 갚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 4,000원으로 내가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예. 근데 그게 애도 있고 이러면 사실 뭐 내 소비 업그레이드를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소비는 하루아침에 전 세계에서 예. 소비로 성장한 국가는 사실 미국 말고는 거의 없습니다. 예, 일본 뭐 그 정도죠. 예, 예. 예. 근데 제가 그 지난번에 네. 전병석 그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소장님께서 이제 나오셔서 네. 저도 그러니까 중국이 세계 공장이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중국이 그 GDP에서 네.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네. 생각보다 적더라고요. 한 37%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중국 GDP에서요. 예. 네, 네, 네. 그러니까 나머지는 지금은 이미 그런 어떤 서비스 산업 이게 그렇죠. 굉장히 비약적으로 늘어나서 서비스 산업이 68% 거의 70% 돼요.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중국 경제가 성장 못 하는 거예요. 무슨 그러게요. 말이냐면 과거에는 제조업이 본격 커지면서 경제를 이끌어 갔는데 예, 예. 이제는 서비스업이 더 커졌잖아요. 예. 3차 산업이 더 커졌잖아요. 네. 그러면 3차 산업이 효율성이 높아야 예. GDP를 끌어가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3차 산업이 GDP 창조력이 높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 중국은 제일 경쟁력이 없는 게 서비스예요. 근데 그 제일 효율성이 낮은 게 서비스업인데 그게 지금 메인으로 올라온 거죠. 그러니까 경제는 가기가 힘든 거죠. 그 문제인 거죠. 예. 그러면은 네. 지금 그런데 그 지금 뭐 IMF나 국제기구 같은 데서 네. 중국의 올해 성장률을 어쨌든 간에 뭐 8% 뭐 9% 10% 이렇게 얘기를 보죠. 하잖아요. 네. 힘들 수도 있겠네요. 그 만약에 봐야 돼요. 예를 들면 유럽에 하고 미국에서 백신 접종이 잘 돼서 예. 미국은 지금 뭐 올해 다 집단 면역이 된다라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그게 생산이 회복되는 거잖아요. 예. 유럽도 만약에 되면 예. 그러면 중국 수출은 증가가 어렵겠죠. 그럼 사실 작년보다 더 좋다는 보장이 없죠, 경제가. 그렇군요. 네. 그러면 중국 지금 또 하나가 네. 지금 아까 부동산 부채 뭐 이런 얘기도 하셨지만은 네. 그래서 지금 이게 출구 전략을 지금 그 모색하고 있다. 네. 이미 시작됐다 그런 얘기도 네. 있어요. 네. 그러니까 출구 전략이라는 게 긴축을 말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재정 정책하고 통화 정책을 예. 주로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데요. 예. 재정 정책은 긴축이라는 표현을 중국에서 안 써요. 그런데 이번에 재정 적자율이 작년보다는 낮게 예. 잡았어요. 작년에는 3.6인데 올해는 3.2. 예. 그래서 혹자는 그걸 갖다가 뭐 재정도 뭐 줄인다 뭐 이런 표현을 썼는데 그다음에 그 통화 정책 같은 경우에는 예. 표현을 어떻게 했냐면 이번에도 지금 정치국 회의에서도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급커브는 없다. 그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 확 줄이지는 예. 않는다. 그렇다고 또 푼다는 표현도 없어요. 예. 그래서 보면서 가겠다라는 거죠. 예. 근데 이번에 그 정치국회에서 나온 표현이 변정도 간다니까 변증법적으로 보겠다라니까 예. 뭐 변할 수도 있는 거죠. 정책이. 그거는 경제 상황 보면서 가겠다라는 거니까 변정이란 게 변하면서 가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보면 좋겠고요. 더화 정책은 중국에서 지금 가장 강조하는 게 재정 정책은 뭐냐면 주로 세금을 걷어들여서 예. 다시 이렇게 교부전이 교부한다고 하죠. 교부한다고 하죠. 예. 이전하는 정책으로 하는 예. 건데 그래서 세금을 갖다가 과거에는 이렇게 중국은 34개 성이 있잖아요. 네. 그럼 성을 통해서 성정부에서 이렇게 교부해 주죠. 이렇게 내려가면 해줬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안 하고 성을 안 통하고 중앙정부에서 직접 각 성하고 각 시, 현을 보고 어려운데 직접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걸 통해 재정 확대를 하는 거고요. 통화정책은 지금 주로 그 어려운 기업들한테 예. 원래는 은행들이나 이런 데서 동원해서 한국처럼 그렇죠. 예. 금리를 싸게 한 예. 3%로 원래는 이렇게 중국의 LPR 금리가 기준금리가 3.85가 대출금리인데 예. 이 기업들한테는 3%로 이렇게 경영 네. 대출을 해줬는데 예. 그걸 작년부터 해줬는데 중국의 중소기업들이 그 경영 대출을 받아서 다 부동산에 투자하는 거예요. 지방 정부들이 기업들이 중소기업들이 예. 그러니까 한국처럼 기업들이 다 무너지잖아요. 코로나. 예. 그러니까 경영 지원금이라 해서 대출 금리를 3%로 해서 되게 싸게 대출을 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갖다가 중소기업들은 결국 경제는 실물은 안 좋으니까 그걸 갖다가 부동산에 투자하고 주식에 투자해서 예. 작년에 중국 주식시장하고 부동산이 엄청 좋았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올해는 지금 중앙정부가 그걸 지금 잡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못하게 경영 대출을 갖다가 예. 그걸 갖다가 뭐 경영이 아닌 예. 부동산이나 지금 뭐 그런 데는 못 쓰게. 예, 지금 계속 이렇게 워칭하는 거죠. 예. 그걸 찡준스스 그러니까 타겟을 정해서 명확하게 그게 현실의 경제로 이어지게 하겠다. 예. 실물 경제 투자로. 그게 지금 전반적인 중앙정부와 기업과 지방정부 간에 뭐 지금 하는 지금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 그러면 아까 그 말씀하시기를 네. 중앙정부가 옛날에 이제 지방 성에 이제 교부금을 내려줄 네. 때 성을 통해서 네. 성을 내려주면은 네. 성이 다 시나 현에 이제 이렇게 각 시에다 했죠. 차례차례 시에. 주는데 네. 지금은 성을 안 통하고 네. 시나 현에 그냥 그렇죠. 주는 게 네. 잠깐만요. 네. 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네. 직접 주는 거하고 네. 성을 한번 통해서 이렇게 주는 완전히 거하고 다르죠. 그 어떤 말은 차이가 중앙의 있는 거야? 통제력이 더 키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 중앙의 통제를 더 강화하고 있다는 말을 지금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중앙이 더 집중식으로 가버린 거죠. 예. 옛날에는 분산형 구조였죠. 예. 지배 구조가. 근데 예. 지금은 시진핑 지도부가 중앙의 권력을 다 갖고 갔다라는 거죠. 그렇군요. 중앙의 권력. 중국은 역사를 보면 항상 지방 분권과 중앙 집권 간의 싸움이었어요. 예. 그래서 지금까지 온 거 보면은 예. 지방 분권이 강할 때가 있었고요. 예. 그럼 또 막 경제가 너무 과열이고 막 예. 힘들어지면 중앙에서 또 싹 뺏어가요. 예. 그럼 또 경제가 죽어요. 그럼 또 중앙에서 다시 풀어요. 뭐 이 싸움이었어요. 지금까지 몇십 년 경제 흐름이. 이게 지금은 다시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네. 그렇게 중앙정부가 네. 통제력을 높여서 네. 직접 돈 잘 써야 된다. 너희들 네. 내가 내려주는 돈 그거죠. 엉뚱한 데 쓰지 마라. 그래서 그러는 거죠. 엉뚱한 데 못 쓰게 하려고. 부동산 같은 데 쓰지 그렇죠. 말고 하는 거면은 네. 그게 결국은 내수를 갖다가 네. 진작시키기 위해서 네. 부동산 같은 데 돈이 묶이지 않게 하기 그렇죠. 위해서 그렇게 하려는 목적인 네. 거예요. 돈을 부동산이나 자산시장에 주시장에 들어가게 하고 예. 실물 기업에 투자해라고 하는 거죠. 예. 근데 기업들이나 지방 정부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예. 지방 기업은 왜 말을 안 듣냐면 실물 경제가 지금 언제 좋아질지 불확실한데 예. 나는 지금 살아야 되고 자산시장하고 막 올라가는 게 눈앞에 보이는데 우리 눈앞에 비트코인이 막 올라가고 주식이 막 올라가 보이는데 누가 그다 투자를 안 합니까? 돈은 있는데. 그렇다고 실물에 투자하면 그게 언제 뭐 수익으로 올지 모르겠고 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지도 모르고 불확실성이 너무 크고 근데 예. 주식시장 계속 올라가고 잘 보이고 특히 중국 부동산 예. 뭐 딱 확실하고 이러니까 네. 뭐 돈이 그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은 그렇고 지방 정부는 왜 말을 잘 안 듣냐면 지방 정부 GDP가 주로 제가 늘 말했지만 시멘트 GDP라고
저 부동산이 이렇게 세수 효과가 큰 거예요. 예. 근데 지금 지방정부가 돈이 없잖아요. 예. 맨날 원리금 받느라고 지금 정신없거든요. 지방정부 부채를. 예. 그러니까 부동산을 빨리 땅을 더 팔고 예. 건설을 더 하고 막 이렇게 확장해야 이렇게 세금 많이 들어오잖아요. 부동산 값을 올려야만이 그렇죠. 그 세수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정부는 이 지방정부 관료 입장에서 나는 지금 올해가 중요한 거잖아요. 예. 내 이 지방을 떠난 다음에는 나하고 상관없으니까 예. 미래는 모르겠고 예. 난 일단 내 있는 기간에 이 자기 맡고 있는 지역 경제가 잘 돼야 되니까. 예. 그러니까 중앙하고 이게 지방이 이해관계가 다르다 보니까 이게 중앙에서 했던 이런 정책들이 잘 안 먹혀요. 이게 내려가지 않는 거죠. 예. 밑으로. 그래서 중앙에서 쫙 갖고 와서 내가 하겠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중앙 정부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그 어쨌든 쌍순환 그러니까 네. 내수를 어떻게든 이게 키워야 되는 거죠. 된다 네. 하는데 네. 그게 잘 안 먹히고 있는 거군요. 그러면은. 그게 하루아침에 안 돼요. 전 세계가 소비주도형으로 가는 나라가 사실 미국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한국이 성공한 게 뭐냐면 한국이 사실 지금 중국이 발전도로가 한국을 굉장히 많이 벤치마킹 했잖아요. 중공업도 시작을 해가지고 그렇죠. 그리고 수출 주도형으로 그리고 저렴한 노동력을 내세워서 세계 공장으로서 급격하게 성장해 왔는데 지금 중국이 필요한 거는 한국이 그랬던 것처럼 한국의 중진공 함정에서 벗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산업 구조가 확 거부가 가치로 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 지금 높은 월급으로 높은 GDP 하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OECD 국가고. 그럼 중국이 지금 이렇게 확 뛰어와야 되는 거예요. 한국처럼. 그 중진공 함정이 빠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10,000 넘었지만 $15,000 가려면 산업 구조를 이거 고쳐가면 가야 되는데 그게 지금 원래 잘 가다가 미국하고 관계가 좋았으면 좀 순조로웠겠죠. 근데 미국이 지금 중국이 기술로 확 가자고 하는데 미국이 탁 때린 거잖아요. 못 가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국보다 훨씬 더 한국이 중진공 함정에서 벗어나는 처했던 글로벌 환경보다 중국이 지금 중진공 함정에서 벗어나려는 글로벌 환경이 훨씬 열악한 거죠. 한국은 그때 당시에 일본하고 미국과의 이런 그 경제 싸움에서 한국은 어부지리로 얻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일본의 반도체 산업을 할 주저앉히면서 때 우리는 반도체를 갖고 와서 확 키울 수가 있었던 거잖아요. 한국은 덜 사실 그렇죠. 많은 특히 삼성이 국가로부터 외국의 이런 기술력 이런 걸 해서 지금 확 큰 거잖아요. 그런 기회는 중국이 지금 미국이 대놓고 나서서 자기 동맹국들 동원해 못하게 하니까 그런 면에서는 왠지 중국이 제일 필요한 게 기술이거든요. 기술이 업그레이드돼야 산업이 고부가치를 가고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월급이 높아지면서 소비가 커지는 거죠. 머릿수가 많아서 소비 커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14억이라서 소비가 크다라는 건 아니라는 거죠. 돈을 쓸 사람들은 그 14억 중에서 한정돼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 전체 1인당 GDP를 높이기 위해서는 산업 구조가 하이테크 쪽으로 가야 되고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가야 되고 서비스 산업의 효율성이 확 올라가야 되는 거죠. 하나는 서비스 산업의 효율성이 올라가서 중국이 대부분 사람들은 서비스 산업에서 일하면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그중에서 똑똑한 사람들은 하이테크 산업에 가서 높은 연봉을 받으면서 중국이 하이테크 산업이 메인 산업이 되도록 키워야 되고 원래는 지금 이렇게 가야 되는데 미국이 탁 때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이 지금 하이테크가 어려워졌고 그럼 서비스 산업이 지금 효율성을 높여가야 되는데 그동안 중국은 사람 수로만 승부했지 이렇게 거기서 질, 콘텐츠 이런 걸 안 따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루아침에 확 늘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필요한 거죠. 제가 뭐 사실 미국과 중국 간의 그 기술 패권 이거는 내일 좀 이어서 하려고 하는데 오늘 제가 궁금해서 먼저 하나 좀 물어볼게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국이 우리도 이제 기술로다가 자립해서 이걸 반도체도 그렇고 해보겠다고 하는데 미국이 지금 거기를 지금 걸어버린 거잖아요. 미국의 목적이 그러면은 중국을 주저앉히겠다는 거예요? 제가 그 중국어에 이런 말이 있어요. 계속 중국어를 해서 죄송한데요. 왜냐면 그래야 조금 더 중국 전문가 답다고 누군가가 제안을 해서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중국에 그런 말이 있어요. 피후 요저 화이비 치조이라는 말이 있는데 백성은 죄가 없는데 백성은 죄가 없어요. 아무 죄를 저지른 게 없어요. 그런데 옥을 갖고 있으면 죄인 거예요. 옥을 갖고 있으면 보물을 갖고 있으면 죄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미국한테 중국이 그런 거예요. 중국이 뭐 사회주의
제도제 때리는 것도 아니고 예. 그럼 옛날에 수교하지 말았어야지. 어허. 국가 자본주의를 해서 때리는 것도 아니고 예. 그냥 중국이 나라는 뭐 해도 때려야 되는 거예요. 왜? 지금 안 때리면 중국이 초월할 테니까. 그러니까 중국은 그냥 죄인인 거예요. 아. 나의 존재를 위협할 수 있으면 죄라는 거예요. 예. 백성이 왜 옥이 있냐 이거지. 네가 왜 우리 그 귀족들이 갖고 있는 옥을 네가 어떻게 갖고 있냐 이거지. 나를 위협할 정도면 안 된다는 게. 그러니까 중국이라는 나라는 미국한테는 그냥 옥을 갖고 있으니까 미국을 위협할 실력으로 지금 왔다라는 자체가 그냥 죄인인 거예요. 그냥 너는 어떻게든 내 위에 있으면 절대 안 된다라는 거죠. 예. 그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은 중국을 죽인다기보다도 지금 죽이면 자기도 죽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죽일 생각은 없고. 그런데 절대 내 목만 뺏는 위로 건가, 가게 그럼? 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 그건 절대 막아야 되는. 그게 예. 기술화 금융이잖아요. 예, 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중국 지금 뭐 딴 길로 잠깐 샜었는데 네. 지금 뭐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뭐 유동성이 워낙 넘쳐나다 보니까는 증시들이 막 폭발적으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네. 근데 중국은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네, 네. 그거는 이유가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내수가 좀 부진하고 네. 성장률이 네. 이게 성장 동력이 중국이 지금 끊어졌다 네. 이런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뭐 그런 것도 있고요. 예. 문제는 작년에 주식이 작년에만 27% 올랐어요. 중국 작년, 주식이. 예, 예. 그 이유는 뭐 실물 경제가 아니라 누가 봐도 다 유동성 경제잖아요. 예. M2잖아요. 예. M2를 10% 많게는 16% 적어도 예. 10% 이상 풀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유동성으로 받쳐준 시장이잖아요. 예. 뭐 미국도 그렇고. 그럼 유동성으로 받쳐준 시장은 유동성으로 가야 되거든요. 아. 근데 미국이 지금도 올라가는 이유는 유동성이 계속 푸잖아요. 예. 바이든이 지금 또 사조를 풀겠다고 하고. 예, 예. 그러니까 그거는 계속 유동성을 받쳐주고 있는 거예요. 예. 중국은 확실하게 말했잖아요. 예. 이제는 이렇게 뭐 표를 명하게 썼지만 작년처럼 막 하겠다는 건 아니잖아요. 확 깨고 M2가 확실히 지금 한 자리로 떨어졌어요. 원래 10% 이상 하다가 지금 9%대로 떨어졌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유동성으로 가려면 유동성 계속 받쳐줘야 되는데 일단 유동성이 지금 떨어진 거고요. 예. 그리고 아까처럼 작년에 막 그 경영 대출 이런 게 막 주의성에 막 갔는데 지금 그걸 못하게 하잖아요. 예. 네. 그리고 세 번째 원인은 중국 사람들은 한국하고 되게 비슷해요. 자산 포트폴리오에서 예. 부동산 한 70%예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 대부분이 돈이 있을 때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주식이 아니라 부동산. 주로 부동산이에요. 예. 예. 왜냐하면 대부분 사람 주식을 모르잖아요. 예. 주식 인구가 중국이 지금 1.7억 명이에요. 주식 인구가. 예, 예. 14억 중에 예. 뭐 애들을 3억 명, 로인 3억 명 빼면 6억 빼면은 예. 나머지는 한 8억이잖아요. 예. 그중에 주식을 하는 게 1.7억 명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면 그 대부분은 다 돈이 있으면 뭐 할까를 보면 부동산이에요. 한국도 되게 비슷해요. 예. 부동산이라 보이는 거잖아요. 아하. 그러니까 부동산에 돈이 훨씬 많이 가죠. 예. 예. 그리고 또 지금처럼 이렇게 미국이 막 때리고 막 이렇게 거시경제 시스템 리스크가 예. 확 커졌잖아요. 예. 세계적 위험이. 그러면 이럴 때는 그래도 부동산 하나면 이렇게 예. 안전하다는 생각을 더 하니까 부동산에 돈이 더 가는데 올해는 어차피 돈을 안 푸는 결국 돈이 부동산 묶여져 있었고 이러다 보니까 부동산도 지금 일선도시 빼고 일선도시도 지금 선전 같은 심천 같은 경우는 지금 떨어지기 시작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자산시장이 별로 안 좋죠. 네, 지금. 그렇구나. 네. 그럼 중국 증시가 그럼 지금 안 좋은 상태에서 네. 계속 그러면 안 좋은 상태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은 어떤 뭐 변곡점 같은 게 좀 올해 있을 증시가 건가요? 2018년하고 되게 비슷해요. 아. 2018년에 거시경제 분위기가 올해하고 똑같아요. 예. 전반적으로 국가에서 이렇게 조정하는 분위기였어요. 예. 결국 좀 부채율을 떨어뜨리겠다는 게 분위기였어요. 예. 그래서 2018년에 주식시장이 마이너스 50% 떨어졌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올해가 거의 비슷하게 가는데 원래 중국 증시는 2년 호황 불이면 그 다음엔 또 떨어져요. 예. 또 2년이면 이런 패턴이 작년에 엄청 좋았잖아요. 네네. 그럼 올해는 작년 대비 올라가야 되잖아요. 예, 예. 그 전해가 아니라. 아하. 그럼 얼마나 힘들겠어요. 작년 대비 올라가려면 예, 예. 힘이 받쳐져야 되는데 예. 그게 실물 경제가 받쳐주든지 예. 돈이 받쳐주든지 해야 되잖아요. 둘 중에 하나는. 예. 근데 실물은 지금 못 받쳐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러면 돈이 받쳐줄 돈을 또 안 하겠다고 하니까 받쳐줄 힘이 없죠. 네. 그러면 그 두 개가 다 지금 네. 가능성이 없으면은 네. 중국 증시는 그렇게 뭐 희망이 없는 거네 그러면.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런 생각했어요. 전에
외국에 와 있잖아요. 예. 그래서 항상 생각한 게 한국 사람들은 너무 좋겠다. 왜요? 왜냐하면 우리는 한국에 있으면 돈을 굴릴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 한국 중앙도움에서 돈을 풀잖아요. 예. 그냥 우리 호주머니 돈이 가치가 떨어지면 예. 나는 그게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이 너무 많아요. 예. 예를 들면 중앙은행에서 돈을 푸네. 그러면 내가 한국 주식 시장에도 투자할 수도 있고 미국에도 투자할 수도 있고 중국도 할 수 있고 중국도 할 수 있고 내가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이 너무 많아. 예. 근데 중국 사람들은 못 나오게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첫째 위안화 자산만 갖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럼 중앙선 돈을 풀어도 난 어떻게 다른 자산으로 해지할 수 없어요. 예. 그렇죠? 그리고 중국 주식만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액세스이 불가능한 거예요. 떨어져도 이게 만약에 한국 사람들처럼 마음대로 하게 되면 네. 내가 같으면 중국 사람 바로 미국 주식 사면 되잖아요. 올라가는데. 예. 근데 이런 게 안 되니까 예. 이게 리스크가 굉장히 크죠. 중국 사람들은. 자산 포트폴리오의 리스크가.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서방 세계에서 계속 중국한테 요구하는 게 금융시장 그래서 개방하라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개방하겠다고 했죠. 네. 개방하고 있었고 사실상 2019년부터 외국 자본이 많이 들어갔어요. 예. 그래서 제가 재미있는 그 데이터를 드리면 예. 미국에서 작년에 돈 많이 찍은 거 알죠? 작년에. 예. 뭐 계속 요즘 워낙 많이 찍어대니까 예. 뭐. 그러니까 작년에 미국에서 성장률은 오히려 마이너스였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가 GDP 성장률하고 M2 증가율을 보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가 실제 인플레이션율을 CPI로 보는 게 아니고요. 예. 뭘로 봐야 되냐면 M2 증가율에 마이너스 GDP 증가율, 예. 마이너스 금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려운데? 어려워요. 어쨌든 간단하게 말하면 예. 돈 찍어낸 증가율을 예. GDP 증가율로 빼고 왜냐하면 물건을 10개 만들었는데 돈은 20개를 풀었어. 예. 그럼 나머지 10개는 갈 데 없다라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금리 높여주면 돈이 또 은행에가 있으니까 그래서 금리도 마이너스 한단 예.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미국 금리가 0이었잖아요. 예. 그리고 작년에 마이너스 성장률이었잖아. 마이너스 그렇죠. 3.8. 그래서 제가 합해보면 작년에 그 미국의 인플레이션 28% 넘어요. 28%. 인플레이션율이? 예. 제가 말한 지표로 계산하면 그러니까 돈을 찍어내는 속도가 GDP 요만큼 성장했는데 돈을 확 찍었다는 거지. 그러면 돈이 넘쳐난다는 거지. 새로운 물건은 몇 개 없고. 그럼 그 돈들이 어딘가를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돈들이 어디로 가게 되냐면 결국 자산시장에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식시장에 간단 말이에요. 미국은. 미국 부동산 투자를 별로 안 하니까. 그럼 주로 그 자산시장에 가는데 작년에 미국 주식시장이 16% 올랐어요. S&P 500이 인덱스로 봤을 때 S&P 500이 작년에 16% 올랐어요. 그러면 돈은 28% 증가했는데 돈은 주식시장은 16% 오른 거잖아 미국이. 그럼 지금 차이가 얼마죠? 12%잖아요. 그 돈이 어디로 가냐면 해외로 간 거죠. 그게 해외나 했지라는 거죠. 그게 대부분 상당 부분 중국에 왔고 한국에도 왔고 이머징 국가에 온 거죠. 그러니까 이게 미국 사람들이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정부에서 막 28% 인플레이션 만들어도 나는 해지가 가능한 거예요. 받아주는 나라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국내 주식시장도 있고 또 가장 크고 또 해외 나갈 수도 있고. 근데 중국은 M2가 증가율이 사실은 한 10% 좀 넘어요. 작년에 많이 안 찍었어요, 중국이. 그래서 한 10% 넘고 또 경제 성장률이 작년에는 2.3%였잖아요. 그럼 10% 마이너스 2.3%또 중국 금리가 한 3.85% 돼요. 그러면 작년에 인플레이션이 사실 한 6%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작년에 주식시장이 27% 오른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중국 사람들은 주식시장에 투자하면 되게 사실 작년 같은 경우 되게 너무 좋은 거죠. 사실은 인플레이션 이겼을 뿐만 아니라 엄청난 수익을 만든 거죠. 근데 올해는 지금 그런 게 안 되죠. 근데 올해는 일단 돈을 지금 9%로 풀거든요. 그럼 GDP는 올해는 우리가 5%로 생각하면 6%로 합시다. 왜냐면 리커창이 6%로 했으니까. 그럼 9 마이너스 6이면 3%잖아요. 그리고 지금 금리가 LPR 금리가 3.85%거든요. LPR 금리란 거 대출금리. 우대금리. 그러면 오히려 마이너스 0.8% 되잖아요. 대충. 그러면 사실 주식시장이 안 가도 주식시장에 투자를 안 해도 그러니까 중국은 지금 전반적인 금융 환경이 이렇다는 거죠. 근데 미국은 돈을 계속 푸니까 미국 사람들 투자를 안 하면 그냥 호주머니 돈이 다 종이 조각이 되는 거죠. 그래요. 그러면 최근에 보면은
중국 정부가 네. 어쨌든 그 산업 구조를 혁신적으로 좀 바꾸려면은 네. 빅테크 기업들이 네. 뭐 알리바바나 텐센트나 뭐 이런 빅테크 네. 기업들이 좀 네. 주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오히려 그거를 좀 옥죄는 모습 같은 게 보여요. 이게 무슨 의도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왜 그러는 걸까? 나 참 고개가 갸웃갸웃합니다. 제가 어떤 얘기는 좀 불편할 때가 있어요. 드리기가. 뭐 불편한 거 한번 해보시죠. 뭐. 어떻게 말해야지? 그러니까 아까 제가 했잖아요. 중국 경제는 예.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간의 트레이드 오프 서로 간에 좀 미묘한 예. 어떤 경우는 얘 힘이 컸다, 어떤 경우는 얘 힘이 이러면 경제가 왔잖아요. 예. 그다음 또 두 번째 문제가 있어요. 예. 국유 기업과 민영 기업 간의 문제예요. 예. 그러니까 중국 경제가 민영 기업이 너무 커버리면 예. 어쨌든 국유 기업은 국영이 아니라 국유 기업은 공산당 일당 독재 하에서 예. 공산당을 위해서 서포트하는 예. 펀딩해주는 역할을 하는 예. 그리고 중국 사람들이 중국 사회주의 경제니까 예. 메인이 국유 돼야 되는 거예요. 네네. 절대 민영이 되면 안 되죠. 그런데 이렇게 가다가 어느 정도까지 민영이 마음대로 하게 하는 거죠. 예. 근데 민영이 더 커졌어. 심지어 나를 위협할 정도야. 알리바바나 텐센트 같은 기업들이.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힘이 균형이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 이렇게. 그러면 제 말은 뭐냐면 중국 공산당의 입장에서 제일 옵티말의 선택은 뭐냐면 예? 옵티말 선택은 민영 기업이 활성화가 되는 게 좋아요. 왜냐면 중국의 민영 기업은 중국 일자리 80을 해결해요. 예. 거기까지. 근데 확 세계에서 기업이 되고 심지어 나라보다 더 레퓨테이션 얻고 예. 예? 예를 들면 그걸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좋아하지 않은 게 아니라 원하지 않은 게 아니라 그래서는 뭐 어쨌든 공산당의 위치가 그럼 흔들릴 수 있다 이런 위협을. 왜냐하면 이게 플랫폼 기업들이니까 예. 사람들을 통제하는 기능을 갖고 있잖아요. 예. 플랫폼이라는 거는 예. 락킹인 하잖아요. 예. 이 사람들이 우리 개개인들이 비헤이버리 예. 어떤 민영 기업에 우리가 락킹인 돼 있잖아요. 예. 나의 모든 행동이 알리바바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공산당 기업이 아니다. 이러면 이 나라는 누가 컨트롤하냐 이거지. 실질은 본질적으로 봤을 때. 그걸 알리바바가 통제할 수 있고 들여다볼 수 있게 되는 걸 공산당이는 무서워하는 거군요.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공산당의 입장에서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네. 왜 안 돼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왜 안 되겠는지. 그러니까 중국은 이래요. 지금 구글이나 애플이 다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중국과 다른 나라의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것도 이제 말한 그 중국어로 그거예요. 피부 우초의 화이피 취소라고. 그냥 옥을 갖고 있으면 죄인인 거예요. 옥을 갖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알리바바나 텐센트들이. 그렇죠. 옥을 갖고 있죠. 그냥 구리덩어리 정도만 갖고 있었어야 되는데. 그렇죠. 너희 신분에는 너희 신분에는 그냥 구리 같은 걸 갖고 있었는데 왕이 갖고 있는 옥을 네가 갖고 있어. 뭐 이런 계획이 되는 거죠. 그 비유가 그렇게 되면은 이해가 가겠구나. 그러면은 중국 공산당 입장에서는 지금 그런 혁신적인 기업들이 자꾸 나와줘야만이 중국의 그 산업 구조가 바뀌어서 맞습니다. 앞으로 미국하고도 경쟁할 수가 있고 그렇죠. 정말 패권 국가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걸 모르지 않을 거잖아요. 그런데도 본인들 공산당의 그 안위를 뭐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안위를 위해서 그 기업들을 그럼 억누른다. 옥까지 가지지 마라. 구리까지만 가져라. 이렇게 한다는 겁니까? 그러면? 그래서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그래서 중국 경제의 미래가 결국은 지금 사회주의라는 시장 경제 체제에서는 국유 기업이 경쟁력을 갖고 가야 되는 거예요. 국유 기업이 그런데 경쟁력이 있을 수가 있나? 그러니까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중국 공산당 정부가 해결해야 되는 게 이 문제인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제가 항상 계속 연구하고 지금도 계속 퀘스천하고 안 보인다 이러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결국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 근데 혹자는
국가 자본주의라고 해가지고 중국 경제 자체에 효율성이 있다고 하잖아요. 예. 뭐 산업 동원 능력이라든가 또 국유라는 어떤 장점이 있다고 보는 거잖아요. 예. 코스트에 상관없이 무제한 투자를 할 수 있잖아요. 이런 반도체라든가 이런 하이테크 산업은 사실 신속한 상용화가 안 되면 기업이 가다가 죽을 수도 있는데 예. 이런 중국처럼 이런 나라들은 코스트 상관없이 한 10년, 20년 돈을 때릴 수 있다는 거잖아요. 예. 그게 국유기업의 장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그게 긍정적인 메커니즘이 있죠. 있는데 문제는 그걸 어떻게 모니터링 해가지고 가장 핵심적인 혁신이 국유기업 내에서 일어나게 할 것인가가 예. 중국 공산당의 과제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와서는 중국의 모든 혁신은 민영기업이 대부분 했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새로운 거는. 예. 중국의 계획개방도 공산당이 처음 생각한 아이디어가 아니라 예. 안희성에 있는 어떤 그 농민이 농촌에 있는 그 13명의 농민들이 혈서로 예. 이래 혈서로 죽을 각오하고 예. 이래 종이에다가 이름 다 적어서 혈서를 찍어서 예. 도급제를 했거든요. 공산당이 도급제 하자 이렇게 아이디어 나온 게 아니라 예. 안희성 농민들이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데 우리가 도급제를 밭을 나눠줘서 거기 얼마만큼 손에다 바치고 나머지는 개인이 갖고 가서 팔게 하든지 이런 거 해서 도급제를 자기네 처음 해요. 근데 그걸 할 때 목숨을 걸고 하는 거거든요. 예. 그때 그게 자본주의 돼서 하면 안 돼요. 예. 예. 그래서 그게 지금 중국의 역사적인 기록물로 남겨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중국의 제도적 혁신도 어떤 농촌마을에서 시작된 거예요. 민영에서 시작된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중국이 어떻게 보면 힘이에요. 그 아주 극도의 사회주의 체제에서 그런 예. 혁신이 나온 거잖아요. 예. 그러면 미래 산업에서도 오히려 민영기업이 자체가 갖고 있는 이런 동력 때문에 그런 기능이 더 강할 텐데 또 중국이라는 나라가 공산당 일당 독재고 사회시장 경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국유기업이 메인으로 될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러면 혁신과 가고자 하는 길과 또 이런 주변 환경 다 이게 또 중국을 사회주의라고 이렇게 이념적으로 제어를 하잖아요. 민주주의 예. 국가들이 손을 꽉 쥐고 서로. 예. 그러면 어떻게 이걸 극복하면서 해야 되냐. 그래서 제가 항상 잘 안 보인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 보인다고 네. 하셨구나. 네. 그러면은 제가 지금 문득 드는 생각입니다. 네.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저렇게 뭐 패권 네. 갖고 네. 뭐 GDP가 뭐 좀 있으면 중국이 추월한다 뭐 그래서 미국이 계속 뭐 주저앉히려고 한다 이러고 네. 하는데 네. 미국이 뭐 그럴 필요도 없이 네. 중국에서 저런 정도로 그 생각을 갖고 있다면 중국 그 정부나 네. 당국의 지도부가 네. 그러지 않아도 그야말로 그 중국에서는 혁신이 산업의 경제 혁신이 일어나지 못할 것 같은데요. 아주 좋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히려 트럼프가 최대 엑스맨이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트럼프 한번 모셔와야 되나? 네, 왜냐면 그거 재밌겠네요. 원래 중국 국유들이 편안하게 살았단 말이에요. 예. 핵심이 필요 없어요. 예. 토지도 싸고 노동력도 싸고 모든 게 다 싸게 예. 대출도 싸고 이러니까 핵심 필요 없었단 말이에요. 예. 제일 싸게 만들고. 예. 그래서 편하게 지금 막 멋있게 편하게 즐기면서 왔는데 트럼프가 딱 때릴 바람에 예. 와 우리 저를 만든 게 몇 개 없네 이러다가는 우리가 죽겠네 하고 정신 빵 차린 거죠. 그래서 국유기업이 이제는 모든 걸 다 혁신해야 예. 된다 해서 지금 전국이 난리 난 거죠. 이제 국유기업 정신 차린 거죠. 예. 안 되겠네. 그래서 국유기업이 지금 난리 났어요. 예. R&D 투자를 죽게 하고 아하. 개발을 엄청 지금 하기 시작한 거죠. 예. 그러니까 잠자는 사자를 깨운 거죠. 예. 국유기업이 사자를. 야, 그런데 국유기업이 사실 뭐 말 그대로 국유 아니에요. 우리나라 공기업들이 네 혁신이 거면서 내 거면서 누구 거면서 실제 누구 거도 아닌. 갓기도 기업이네 그냥. 네. 알겠습니다. 뭐 하여튼 그 다음 시간에 하여튼 그 부분은 조금 더 좀 네. 저희가 좀 얘기를 하기로 하고 네. 그 지난번에 그 전병서 이제 그 네. 중국 경제금융연구소장이 이런 부분을 좀 얘기를 해서 그 부분 한번 제가 좀 한번 의견을 좀 물어보고 네. 싶어요. 중국이 2029년에 미국 GDP 추월할 것이라는 그런 예상이 나오고 있지만은 지금과 같은 산업 구조 그러니까 자원을 뭐 과소비하는 이런 산업 구조를 네. 계속 갖고 간다면은 네. 그리고 또 부채를 이렇게 갖고 가는 구조를 갖고 가면은 네. GDP 추월하기 전에 미국보다 부채가 중국이 더 많아질 것이다. 그래서 그냥 놔둬도 망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분석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왜 웃으세요? 네, 부채도 지금도 더 많고요. 미국보다 총 부채율이 그죠? 예. 중국이 제일 많고 그다음 미국 뭐 이런데
뭐 그대로 나와서 망하는 게 글쎄 무슨 뜻으로 그런 말씀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 말은 네. 일단 첫 번째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네. 자원을 이렇게 과소비하는 그걸 안 하겠다고 하면은. 지금 쌍순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은 공산당이 자기 교섭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산당을 우습게 봐서는 안 되는 게 예. 제가 뭐 경제를 보다 보니까 공산당의 이런 걸 연구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래서 49년부터 중화민공화국 자유주의 국가가 지금까지 왔단 말이에요. 예. 그래 보면은 공산당이 자기 교섭 능력이 있어요. 계속 변해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혁명을 위한 당이었죠. 혁명. 네. 무상계급이 대표였고 나라를 다 뭐 어쨌든 혁명을 해서 자기 정권을 찾은 거잖아요. 예. 그런데 계속 그 혁명당으로 남아있으면 리더당이 안 되는 거예요. 나라를 융동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예. 대표적인 게 99년 중국의 1999년에 사회주의 시장경제라는 말을 만들기 전에 예. 상품 경제라는 걸 해가지고 시장 경제를 도입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부사가 엄청 나온 거예요. 근데 이 부사들이 막 놀라는 거지. 이러다가 내 자산을 공산당이 다 뺏어가는 거 아니야. 그래서 경제가 막 요동을 쳐요. 예. 갑자기 부사가 되는 자본가가 된 거죠. 예. 근데 공산당은 무상계급의 용도자라고 돼 있었어요. 예. 그러면 자산가들은 예. 공산당 무상계급인데 내 거 다 뺏어가내서 막 불안해서 경제 활동 잘 안 해요. 예. 그래서 시진핑 등소평이 딱 나서서 우리는 남순 강화라고 합니다. 심천에서 남순 강화라고 해서 유명한 강화인데 우리는 사회주의에도 계획이 있고 자본주의에도 계획이 있다. 자본주의도 시장이 있고 사유시장이 있다. 사유시장 경제를 한다고 하고 예. 그다음에 강태민이 뭐라고 했냐면 세 가지 대표리련. 공산당은 자산계급의 이익도 대표한다. 그 말을 헌법에 딱 넣은 거예요. 자산계급의 이익도 대표한다. 공산당은 예, 예. 원래는 무상계급의 이익 대표다라고 그렇죠. 했는데 그 말을 고친다고요. 아하, 예. 자산계급의 이익도 아하. 대표한다. 그게 세계 대표리론이에요. 예. 그 말은 뭐죠? 이게 공산당이라는 거예요. 예. 뭐죠? 변해가는 거죠. 계속해서 그렇죠. 지금 예. 통치를 위한 당으로 계속 변해온 거죠. 예. 그러면 공산당이 잘하는 게 뭐냐면 자기 교정 능력이 되게 강해요. 예. 문제점 중국에서는 요즘 같은 때는 한국하고 미국하고 좀 달라요. 예. 한국하고 미국 좀 비슷하게 언론이 어떤 갤런이 메인으로 되면 다른 말 하는 사람들은 메인이 이 갤런인데 사회 주류가 다 이거라고 생각하는데 누군가가 다른 말을 하면 거의 뭐 좀 매장은 그렇지만 거의 뭐라고 해야지 왕따? 뭐 이렇게 사회에서 거의 그런 게 돼. 다른 말을 하면. 예. 근데 중국은 지금 미국과 엄청 싸우는데도 가서 세미나 하거나 토론하면은 항상 미국에서 배울 게 멀고 미국은 우리보다 훨씬 경제력이 강하고 미국은 잘하고 우리가 계속 배워야 되고 이런 게 메인이에요. 예. 분위기가. 예. 이런 게 메인이라고. 그게 서점에 가면 미국이 왜 강하나 이런 게 메인 책이라고요. 예. 근데 그게 한국이나 미국이나 생각하면 누가 지금 이 상황에서 막 중국이 최고다. 뭐 중국이 이러면 사회적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전달이 됐습니까? 그게 중국의 힘이라는 거예요. 세미나 하면 우리가 부족한 게 뭐지? 우리가 뭘 고쳐야 안다 되지? 이거죠, 그러니까. 네. 중국이. 교정하는 능력을 계속 갖고 간다라는 거죠. 진짜로. 늘. 아니 그런데 그게 시진핑 이전까지는 중국이 네. 국제 질서에 순응하는 그런 네. 모습을 충분히 보여줬던 것 같아요. 네. 뭐 일부에서는 그 도광양해라고 해서 힘을 키울 때까지 뭐 발톱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표현도 등소평이. 하지만은 네, 네. 그런데 시진핑 이후에 그게 바뀐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네. 얼마 전에 알래스카에서 미국하고 중국 회담할 때 보세요. 그거는 중국이 미국 막 소리치면서 막 정말 쌍욕만 안 나왔지. 양제스가 어. 너희 실력으로 너희 봤을 실력을 때는 믿고 우리한테 네. 그런 태도로 말하지 말라 이랬죠. 그리고 더군다나 네. 그런 장면을 네. 중국 내부에서 열광했다는 거잖아요. 네, 네. 어? 근데 그거 누가 봐도 속 시원하지 않아요? 왜냐면 중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예. 전 세계에서 누가 미국한테 이래라 저래라 나라가 없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 중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예. 멋있죠. 예. 아무도 그렇게 못하는데 중국에서 하니까 중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예. 엄청난 속이 시원하죠. 속이. 아니 아까 말씀하시기를 중국의 그 공산당의 그 저력이 있다는 게 네. 그냥 미국이 그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네.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은 배워야 그렇죠. 되고 뭐 이런 부분을 근데 그 자리는 외교장소죠. 외교장소. 외교장소는 외교적으로 가는 거죠. 보여주는 것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거기 나가서 우리 아닙니다. 네 맞습니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네. 시간이 거의 다 됐으니까요. 네. 한 가지만 아까 네. 그 중국 빅테크들 기업들 같은 경우에 이제 아까 그런 얘기는 잠깐 해주셨어요. 네. 그러면은 네. 지금
그 IT 기업들이 중국 IT 기업들이 미국에 많이 미국 증시 상장을 직접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런 것도 그러면은 그 분위기를 느끼고 그런 네. 거 있습니까? 그러면은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뭐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1분. 모르겠는데 1분이요. 그 24개가 상장했어요. 지금 4월까지. 예. 작년 동기는 7개밖에 없었고요. 지금 그래서 지금까지 24개가 이미 상장했고 그다음에 예. 50억 달러 넘게 조달을 했는데 예. 왜 미국 가냐? 예. 미국 돈이 제일 많으니까. 예. 미국 계속 돈 찍어내잖아요. 예, 예. 그럼 자본 비용이 엄청 싸다는 거거든요. 예, 예. 돈 많이 찍어내니까. 그럼 거기 가야 세계 최대 IPO라고 돈 제일 많이 용자하고 예. TMT 기업들이 많이 갔죠. 소비 섹터, IT 섹터, 인터넷 섹터, 플랫폼 네네. 섹터. 얘네들 또 미국이 좋아하는 섹터잖아요. 예. 그러니까 가면은 내 몸값을 그 세계 최대 자본시장에서 아. 최대로 끌어들이는 거죠. 가장 예. 싼 자본 비용으로. 예. 예. 그래서 가는 거죠. 그러면은 네.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네. 중국 공산당이 네. 얘네들이 옥을 가지려고 하면은 네. 싫어할 것 같은데 네. 그 얘기는 내일 다시 해주셔야겠어요. 네, 지금 네. 시간이 다 돼서 네, 내일 네. 중국 공산당이 좋아할지 안 할지. 자, 안희화 교수님 내일 한 번 더 모시고 네. 내일은 이 미주 기승 패권 네. 경제 이거 좀 알아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는 경제와 정의를 다잡는 홍반장 홍사원의 경제쇼였습니다. 투표는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주권이에요. 그래서 민주주의 가치에는 좀 반하는 거예요.